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용역 계약을 하고 보통 SI 개발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에서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거는 처음에는 원래는 못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2,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처음에 이제 어디 많이 들어가면 약간 오키라고 있어. 뭐 잡코리아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잡코리아 안 쓴 지는 오래됐고, okky.kr 예전에 okjsp라는 사이트였는데 이제 좀 뭐 바뀌었죠 많이. 이거 화면도 바뀌고 했어요. 리뉴얼 많이 했고, 여기 잡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던 JSP 관련된 커뮤니티 중에 아마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다른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프리랜서들 많이 구하고 계약직이라고 써 있어서 여기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보통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요. 저기서 이제 프로젝트 구하는 게 있으면 뭐 하나 찍어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뭐 개발자, 뭐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뭐 분석 설계 개발 가능한 자바 개발자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력서를 내면은 연락이 옵니다. 보통 2, 3년을 일하면은 초급 개발자죠. 초급으로 분류가 되고, 이게 다 달라요. 업체마다 다르고, 예전에 한번 코사라는 시스템에서 이거를 좀 획일화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은 그게 이제 폐지까지는 아니고 코사라는 게 남한에 있어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를 이제 코사라고 하고, 여기서 운영하는 경력 증명 제도가 있어요. 경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랜서들은 이직이 잦은 거잖아.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남한은 있지만 폐기?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예전에 의무처럼 될 뻔했었는데 그 정책은 폐기가 됐고, 2, 3년 일을 하고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내면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와서 간단하게 면접을 봐요. 한 그 회사 직원 뭐 거기서 실제 일할 사람들 해가지고 한 두세 명 정도 같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고, 뭐 대기업 면접처럼 이렇게 뭐 거창하게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뽑아가는데 보통은 이제 헤드헌터를 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뭐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뭐 은행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앱을 만들겠다, 뭐 은행에서 은행 서비스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 은행에도 IT 관련된 자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일하는 IT 관련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S 뭐 회사 알죠?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청을 주는 거죠.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주고, 여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직접 하지 않고 뭐 여러 개 회사를 또 밑에 둬요. 개발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도 자기네 직원들이 있고 뭐 하지만 여기서 다 안 써요. 자기네 정규직 직원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 그거를 필요한 양을 유지할 수 없어요. 개발자가 뭐 10명이면 이제 이 개발 회사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프로젝트 여러 개 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인원을 다시 뽑았다가 또 프로젝트 없을 때는 손가락 빨고 걔네들 월급만 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뭐 정규직 직원, 자기네 정규직 직원으로 놓고 이제 프리랜서를 뭐 추가로 뽑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개발 회사에서 필요한,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프리랜서들을 뽑는데 직접 뽑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여기 헤드헌터가 하나 들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 좀 뽑아줘. 이제 그 넘기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를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일 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러는 경우도 있고, 개발 회사가 직접 프리랜서를 뽑는 경우도 뭐 있어요. 뭐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닌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헤드헌터를 따로 두고 프리랜서를 뽑아서, 실제로 프리랜서가 계약을 하는 경우는 헤드헌터랑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일하는 회사는 개발회사 A에서 하는 건데 이제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S그룹에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그 S그룹의 프로젝트는 이제 XX은행 여기 은행 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개발회사가 헤드헌터한테 이제 구해달라고 하면 헤드헌터가 이제 올리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 아까 봤던 그런 사이트나 잡코리아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구인 공고는 저 헤드헌터들이 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면은 면접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연차 수는 보통 5, 6년 차 정도 되면은 중급 9, 10년 고급 기술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 다르고 지금 획일을 하려는 그런 건 폐기가 됐는데 정책은 폐기가 됐는데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3년 일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해요. 못하는 게 정상이고 막 이제 일자리 구하는 애가 무슨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어. 아까 앞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듯이 그냥 그 회사 직원을 뽑는 거야. 근데 그 회사 직원으로 뽑으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자기네가 이제 뭐 또 관리하는 위험 부담이라고 할까? 그리고 프로젝트 끊겨 있는데 그 사이에 월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 그래서 프리랜서로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있어.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해놓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그냥 프리랜서 넌 프리랜서야. 프리랜서가 돈 더 많이 줘. 그러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어딨냐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처음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공채에 또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빨리 일을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약에 쉽게 속게 됩니다. 자기가 좀 궁핍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뭐 돈은 준대. 어쨌든 뭐 금액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그래서 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래. 그래 뭐 하는 거지 뭐. 그럼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면은 안 좋은 거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없는 기간에 돈을 안 주고 약간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남의 일만 배만 불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일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겁먹을 거 없고 그냥 이력서 똑같이 넣고 똑같이 면접 보고 하면 돼요. 그럼 면접에서 기술적인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없어요. 면접에서 뭘 물어보고 기술적인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죠. 너 어떤 프로젝트 해봤냐? 보통 2, 3년 경력 갖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무슨 일을 했냐? 뭐 할 줄 아냐? 뭐 할 줄 아냐 물어보고 보통 더 안 물어봐요. 뭐 오라클 뭐 쿼리 많이 짜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뭐 많이 짜봤습니다 하면 끝이야. 왜냐면 상세하게 안 물어보는 게 조직 신입 뽑을 때야 그런 거 준비해서 가고 물어보지만 2, 3년은 그렇고 5, 6년은 더 심하죠. 5, 6년쯤 되면 이제 자기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상대도 좀 조심스러워. 대리급 이렇게 진짜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데 신입 다루듯이 꼬치꼬치 물어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막 압박 면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보통 없고 뭐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1대1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똑같이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겁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냐. 보통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뭐 3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죠. 굉장히 짧은 프로젝트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예시를 들려고 3개월을 든 거예요. 3개월이면 이제 첫 달 정도는 아마 분석 설계 하겠죠. 보통 이 기간에 기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거의 안 하고요. 이제 기획자가 따로 있어서 기획을 해주고 기획이 나오면 이제 뭐 경력에 따라서는 DB 설계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중급 이상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 설계 같은 거 하고 보통 이제 프리랜서 들어갔으면은 그 회사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모르고 서비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기간이죠. 처음에 한 1개월 정도는 3개월짜리라면
1개월 정도는 그러면서 그냥 시간 가요. 그리고 그 개발 환경 세팅하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개발 환경 내가 평소에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포맷 해가지고 이클립스 깔고 뭐 인텔리제이 깔고 이게 안 돼요. 거기 은행에서 정해준 뭐 금융권 그 회사에서 정해준 그 툴들을 이용해야 되고 뭐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등록하고 하다 보면 뭐 1, 2주 금방 가고 분석하고 뭐 그러다 보면 1개월 날라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개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이 나머지 2개월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그렇게 1개월 날라갔으면 2개월 차에 개발 한 달 합니다. 개발 한 달 하고 나머지 한 달은 이제 테스트하고 거의 안정화, 이제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나, 이제 더 이상 버그가 없나 안정화하고 그러고 3개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가 길어도 실제 개발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금 3개월에서 1개월 했듯이 뭐 예시지만 어쨌든 그러고 프리랜서들도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한 프리랜서라면은 똑같이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뭐 야근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꼭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출근 시간은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프리랜서들 중에서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새벽에 나와서 한다는 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게 혼자 개발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뭐 다른 뭐 기획자나 아니면 뭐 실무자들 현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객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이라고 부르는 고객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준 사람들이죠. 이거 만들어 주세요. 서비스 그쪽에서 만들어 주세요. 한 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 분들이랑 막 회의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되게 이상한 케이스인데 그냥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새벽에 나와버려. 그래서 자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기는 이게 밤 늦은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 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갔대. 일단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9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뭐 회의 같은 것도 이제 보통 나중에는 참석을 하게 됩니다. 초급 때는 회의 들어갈 일이 많진 않죠. 그냥 가서 듣는 거지 뭐 초급 때는. 그렇게 하고 6시에 퇴근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예전에는 뭐 철야도 하고 뭐 야근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6시 맞춰 가는 편이긴 한데 이게 뭐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프로젝트가 바쁘고 뭐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끝내야 되는데 일이 많이 남았어. 근데 나 6시에 나가냐? 난 어차피 돈 받은 거 그거니까 6시에 나가면 끝이냐. 그냥 9시에 출근하거나 6시에 할 거예요.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뭐 니네들이 기획 잘못한 거고 늦게 준 거고 니네들이 잘못해 준 거니까 나는 어쨌든 내가 일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그러고 딱 나가면 되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사람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안 그러거든요. 아니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사회생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라기보다 나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야근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는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고 다만 이제 야근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조절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필을 하겠죠.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난 9시, 6시만 일할 거고 난 돈 받은 건 딱 그 시간에 대해서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는 계셔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뭐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런 편이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야근 엄청 많았는데 좋아지긴 했습니다.